설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경우의 수 부분이고요. 교재는 RPM에서 그 경우의 수 부분에 대한 대표 유형, 대표 문제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그 유형 익히기 파트에 있는 대표 문제들 위주로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공부는 하되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대원칙은 이제 더하고 곱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구분,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 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대표 문제 풀고 나면 그럼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반드시 꼭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경우의 수 유형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781번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그 주사위 두 눈에 대한 합과 차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8인 경우 말고도 2부터 12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세보면 앞에 것은 아무리 작아도 2가 돼야 되죠.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이게 서로 다른 이기 때문에 앞에가 5가 되고 뒤에가 3이 되는 경우, 그 다음 앞에가 6이 되고 뒤에가 2가 되는 요 경우도 세 주셔야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서 5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5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2번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서우는 고궁에 놀러 갔을 때 입장료가 1,000원이었다. 50원짜리 동전 4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입장료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입장료가 1,000원인데 가지고 있는 동전들이 50원짜리 4개, 100원짜리 1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500원, 100원, 50원을 몇 개씩 지불했을 때 1,000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500원짜리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단 있겠죠. 50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표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 볼게요. 표로 만들면 이제 큰 금액을 먼저 결정하는 게 좋으니까 500원, 그 다음에 100원, 그리고 50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개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자, 500원짜리를 몇 개를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몇 개를 내야 되는지를 쭉 한번 우리가 세어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내도 되죠. 그죠? 500원짜리 2개 나갔으니까 1,000원이 됐습니다. 500원짜리를 1개로 줄였어요. 그럼 100원짜리로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느냐? 100원짜리 10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5개를 내고 그렇게 되면 또 1,000원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500원짜리 1개에 100원짜리 하나 줄여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900원입니다. 900원이니까 50원짜리 2개를 내야겠죠. 그리고 다시 또 100원짜리를 줄이면 그러면 100원짜리가 3개가 될 거고 얘가 50원짜리 4개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500원짜리 1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되는 거고, 자, 500원짜리 이제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럼 100원짜리가 지금 현재 10개가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로 1,000원을 다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를 하나 줄여서 9개를 만들면 50원짜리 2개를 내서 나머지 100원을 채워주고, 얘를 8개로 줄이면 얘를 4개를 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동전을 이용해서 어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셀 때는 액수가 좀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는 게 좋은 게, 그러면 경우의 수를 셀 때 좀 편합니다. 액수가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를 세주면 좋다. 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세 번째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덧셈을 이용하는 거죠. 경우의 수에 대한 합. 우리 나중에 가면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거 배울 텐데, 여기서 이제 합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얘네들을 더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785번으로 한번 문제를 보면, 자,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1 또는 4,
그죠? 차가 1이 되는 거하고 4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차라고 주어지면 그냥 두 개의 주사위에 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1하고 2, 2하고 1 둘 다 차가 1인 거야. 그러니까 1하고 2, 2하고 1 이 둘 다 이제 차가 1이라고 보실 겁니다. 2하고 3, 3하고 4, 그 다음에 4하고 5, 5하고 6 얘네를 뒤집어서 3,2, 4,3, 5,4, 6,5 이렇게 이제 10가지 경우가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됐고요. 차가 4가 되는 경우도 한번 세보면 1하고 5가 있죠. 2하고 6도 있고 얘네들을 순서 바꿔서 5하고 1, 6과 2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은 가장 작은 게 1이고 가장 큰 게 6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차가 1인 경우와 4인 경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10가지, 차가 4가 되는 경우가 4가지인데 차가 1이면서 동시에 4가 되는 경우 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1이 되는 경우의 수 10가지와 차가 4가 되는 경우의 수 4가지를 더해서 1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공부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셔야 그래야지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윤이네 집에서 동물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4가지가 있고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다. 도윤이가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윤이가 도윤이네 집에서 동물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버스를 타고 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하철을 버스를 타는 방법이 4가지, 지하철을 타는 방법이 2가지, 얘네들은 이렇게 더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왜?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버스와 지하철에 양쪽 발을 걸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792번 5번째 유형입니다. 지원이네 학교에서 서점으로 가는 길이 4가지가 있고요.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이는 학교에서 출발해서 서점을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서점을 들렀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이제 동시에 선택이 가능한 거야. 학교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을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서점에 들렸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고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리고로 연결된 사건들은 여러분들은 곱셈을 이용합니다. 학교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 4가지와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방법 3가지를 곱해서 1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6번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에 보면 어느 한국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 3편과 외국 영화 6편이 상영되고 있다. 이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각각 한 편씩 관람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외국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이 상황은 서로 완전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한 편을 고르고 그다음에 외국 영화에서 한 편을 고르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곱셈을 이용합니다. 한국 영화를 보고 그다음 외국 영화를 볼 거예요.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은 곱해주는 겁니다. 3과 6을 곱해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8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00번도 볼까요? 800번. 자, 이번엔 유형 7번째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지금 우리가 넘어오고 있는 게 유형 5번째부터 지금 곱셈을 이용하고 있죠. 이 곱셈을 이용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연습하면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사위 한 개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사실 여기에는 동시에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집니다.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동전 2개,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면 500원짜리가 앞면 뒷면,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앞면 뒷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6가지, 그 다음에 2가지, 2가지를 다 곱해 주시면 돼요. 총 2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연이어 주사위 한 개 던진 다음에 동전 하나 던지고 또 다른 동전도 하나 던졌다, 이렇게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은 곱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유형 8번. 줄 세우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줄 세우는 경우들이 나오고, 그 줄 세우는 경우에서 어떤 특정된 상황들을 이제 주게 될 텐데,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맨 앞에 세웠어. 그리고 연이어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을 그 다음 자리에 세우고 그 다음 자리에 세우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곱셈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준의 가족은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도시 중에 3개를 골라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A, B, C, D, E라는 5개의 도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내가 첫 번째 갈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려고 하는 지역, 세 번째 가려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 도시의 이름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첫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건 A, B, C, D, E 중에 한 개의 도시 5가지가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이 도시는 갔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4개의 도시 중에서 하나를 두 번째 갈 거고, 그 다음 세 번째에는 앞에서 간 2개 도시를 뺀 3개 도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이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연이어 일어나는 거잖아. 첫 번째 내가 이 도시를 갔어, 두 번째 갈 거야, 세 번째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곱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내가 ABC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ABC를 선택하게 되면 A 도시 가고 B 도시 가고 C 도시 가는 거하고, A 간 다음에 C 간 다음에 B를 가는 거하고, B를 맨 앞에 가고 A, C, B, C, A, C, A, B, C, A, B, 그 다음에 CBA,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도시는 A, B, C 3개지만 이 6가지 경우가 다 다른 경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앞에 오느냐 중간에 오느냐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5하고 4하고 3을 곱하는 것만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알겠니? 이게 줄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야. 줄 세우는 방법하고. 자,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정한 상황을 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주냐면 제일 많이 주는 게 이런 거죠. 연수, 지훈이, 우진이, 경은이, 태은이, 태경이, 미연이, 이렇게 6명이 있어. 6명이 한 줄로 설 때 경은이하고 태경이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웃해서 줄을 서고 싶어 한대요. 경은이 옆에 태경이, 태경이 옆에 경은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웃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주세요. 이웃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주고 나머지를 하나씩으로 전부 다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전체 5명 취급을 할 겁니다. 5명 취급을 해서 5, 4, 3, 2, 1을 곱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경은이하고 태은이가 저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경은이, 태은이가 2명밖에 없으니까 뭐 2 곱하기 1이니까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경은이, 태은이, 경은이, 태경이, 태경이, 경은이, 이렇게 해서 앞에 120까지 하고 뒤에 나오는 2가지를 곱해서 24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이웃해서 서야 돼. 그러면 그 이웃해야 되는 경은이와 태경이를 하나로 묶어.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것들을 일로 줄을 세워. 그런 다음에 경은이와 태경이가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여기 유형 9번에 있는 806번 건너뛰었네요. 유형 9번도 한번 해볼게요. 유형 9번에 있는 806번의 경우에는, 자, 미나, 재현이, 수현이, 영재 4명이 긴 의자에 나란히 앉을 때 미나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 뭐 이렇게 긴 의자가 있어요. 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긴 의자에 앉아.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4명이 앉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 이 자리에는 미나가 앉기로 했어요. 미나는 자리를 선택할 권한이 없네. 미나는 빼고 가면 되죠. 맨 앞에 미나 빼고 미나는 자리 정해졌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재혁이, 수연이, 영재 중에서 1명. 3.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맨 앞에 온 사람 빼고 2명.
맨 마지막엔 뭐 정할 것도 없이 한 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리가 고정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로 고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면 된다. 자, 유형 11번째로 넘어갈게요. 유형 11번째. 자, 이런 어떤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보는 겁니다. 자, 812번에 보면 2, 3, 5, 7 4개의 숫자가 있고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를 구한다라고 했으면 하나, 둘, 세 개에 맨 앞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24가지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0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린 제한된 조건 없이 이렇게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527보다 커야 돼요. 527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5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2하고 7이 오는 요 숫자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는데 맨 앞에 5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맨 마지막에 맨 앞이 7로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527보다 커야 되니까 자 5가 오면 이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돼요. 이 자리에는 반드시 3이 올 수밖에 없겠죠. 왜? 이 527보다 큰 거는 527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지? 528부터 가능한 거야. 527은 안 돼. 527보다 큰 거니까 520으로 시작하면 523, 527. 우리가 이렇게 두 개밖에 못 만들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527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5 다음에 반드시 7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7로 고정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정되면 얘는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리에 오는 숫자는 2나 3. 얘는 2가지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2가지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700으로 시작하면 얘네들은 아주 자유롭죠. 왜? 맨 앞자리가 7이니까 527보다 전부 다 커요. 따라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7 빼고 3가지, 그 다음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나머지 2개가 와서 3 곱하기 2, 6가지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요 5로 시작하는 경우와 7로 시작하는 경우를 나눴죠. 5로 시작하거나 또는 7로 시작하는 경우를 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덧셈을 이용해서 2 더하기 6 해서 8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527, 4장의 카드가 있어. 527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다른 거 또 있나? 527, 570, 500, 아하, 쏘리. 야, 미안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527보다 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3도 가능하고 7도 가능했었네. 자, 미안합니다. 여기가 530으로 시작해도 527보다 큰 거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2하고 7,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도 2하고 3, 3하고 2. 이거 총 4가지가 되겠네요. 4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건 4 더하기 6 해서 10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게 맞다. 그지? 미안합니다. 여기에 530으로 시작하는 것과 570으로 시작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겠네요. 자, 816번이에요. 자, 이 숫자 배열에서 사실 제일 이제 골치 아픈 숫자 중에 하나가 0입니다. 0이 들어있을 때는 0에 대한 처리를 맨 앞자리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세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고 싶은데 세자리 자연수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세자리 자연수가 될 수 없으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4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는 0이 와도 되는 거지.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 온 숫자 하나 빼고 나머지 3개에 1, 2, 3, 4 중에 3개 남았고 0까지 포함해서 다시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온 숫자 2개를 빼고 맨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누구야? 100의 자리죠. 100의 자리. 1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총 48개의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자, 유형 13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유형 13번째 가면 자, 이번에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자,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 직책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자격을 갖지 않은 경우, 이 2가지가 좀 다른데 820번 같은 경우에 보면 윤모네 학교에서 올해 학생 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 중에서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 이렇게 3명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회장이 된 사람은 부회장 총무가 될 수 없는 거고, 부회장이 된 사람은 총무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중에 총무를 뽑아야 되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라는 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세보면 여기에 다섯 명 모두가 회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회장이 한 명 됐어요.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한 명이 부회장이 돼야 되고, 총무가 될 수 있는 건 회장, 부회장 빼고 3명.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동시에 또는 연이어 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총 60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서 8명의 학생 중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갈 2명의 학생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학생 2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은 뭐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을 우승, 준우승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냥 2명을 뽑는 게 목적인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 나갈 사람 1명을 뽑는 방법이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7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를 우리가 여기서 무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무시해 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2로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뽑히는 순서가,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뽑히는데 A, B로 뽑힐 수도 있지만 B하고 A로 뽑힐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분자에다가 쓴 8 곱하기 7은 AB하고 BA가 둘 다 포함된 거고, 근데 얘네들은 같은 경우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명을 뽑았어요. 3명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8, 7, 6 해서 3명을 뽑았어. 그러면 분모가 3, 2, 1로 나눠줘야 돼요. 왜? 내가 A, B, C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B, C를 뽑았는데 A, C, B의 순서 B, A, C, B, C, A, C, A, B, C, B, A. 이게 6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경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A, B, C를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 B, C를 일렬로 줄 세웠던 방법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그지? 3명을 뽑았을 때 상황은 3의 1로 나눠야 되고, 2명을 뽑았을 때는 2 곱하기 1,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총 28가지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잘 신경 써줘야 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2가지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볼 텐데, 그 도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종류 있잖아. 삼각형이냐, 직선이냐, 선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선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이름을 붙여볼까? A, B, C, D, E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선분 중에서 AB라는 선분과 BA라는 선분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 이게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어도 마찬가지야. 선분이나 직선도 마찬가지야. 직선. 그러니까 얘네들은 A하고 B, B하고 A. 그러니까 A하고 B를 이은 직선과 B하고 A를 이은 직선도 같은 직선인 거지. 이 순서에 영향을 받는 건 반직선밖에 없습니다. 선분과 직선은 A, B가 됐던 B, A가 됐던 같은 거다.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대표 2명, 그지? 아까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갈 학생 2명 뽑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A, B, C, D라고 한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4를 하겠지. 첫 번째 점을 뽑는 방법 5가지, 두 번째 점을 뽑는 방법 4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5 곱하기 4를 할 건데,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 2로 나눠줘야 되죠. 얘는 순서 A, B하고 BA는 같은 거니까, 따라서 얘는 10개의 선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삼각형도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밑에 문제에서 삼각형도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삼각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각형은 세 점을 뽑는 거야. 세 점을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겠죠. 근데 이 얘네들이 삼각형 ABC, 삼각형 ACB, 삼각형 A, BAC 다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3, 2, 1로 얘는 나눠줘야 된다. 얘는 10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삼각형을 만드는 거, 그다음 선분 직선을 만드는 거, 대표를 뽑는 경우와 같은 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유형어 문제들인데, 자, 요 페이지에 있는 게 뭐 약간 까다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로의 수 구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유형 16번째 나와 있는 거야.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갈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길이 있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에서 P를 거쳐 가야 되는데, A에서 P를 거쳐 가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최단 경로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분을 5개를 지났는데, A에서 P로 가는데 필요한 선분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선분 3개를 지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을 3개, 요거하고 요걸 지나면 P까지 도착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얘네들이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가도 P까지 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도 P까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P까지 가는데 필요한 선분은 3개야. 그러니까 내가 이 3개의 선분을 거쳐서 P까지 가는데, 가로 방향으로 가는 거 1개와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거 2개를 거쳐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해보자. 내가 P까지 갈 거야.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무조건 1개밖에 없죠. 이렇게 쭉 가니까. 요 지점까지 오는 것도 그냥 여기 쭉 가면 되니까 1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지? 요 지점도 마찬가지로 여기 1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어때요? 요 지점으로 가려고 하면 얘는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과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2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A에서 요 지점까지 오는 1가지 방법과 얘의 방법이 더해져서 여기가 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P에 도달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와서 들어가는 방법, 여기서 아래서 올라가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왼쪽에서 들어오는 방법은 와서 들어가니까 1가지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래서 올라오는 방법은 여기까지 도착한 2가지 방법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방법이니까 2가지가 더해져서 여기는 3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요 3이라는 숫자가 요 1하고 여기는 2를 더한 거야. 알겠니? 이 P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더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건 어때? P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거, 위로 가서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경로의 수는 A에서 P를 거쳐서 얘가 B로 갈 건데,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이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해줄 겁니다. 총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방법으로 조금 단순화 시켜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자, 얘가 P로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지점까지의 경로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그지?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적어 놓고, 그 다음 지점으로 모일 때 얘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들어오는 방법과 아래서 올라오는 방법 2가지를 더해 주시고, P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시 왼쪽에서 오는 방법과 아래서 올라오는 방법 2가지를 더해서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P에서 B로 갈 때도 한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더해져 2가지가 생기면 이 2가지를 더 곱해서 이 경로에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유형 17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볼까요? 유형 17번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A, B, C 세 부분에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보라색 4가지 색을 4가지 색 중 3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내가 예를 들어 A부터 칠한다고 하면 A, B, C, A하고 B하고 C에다가 색칠을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4가지 색깔이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 얘네들을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총 2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색칠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되 이웃하지 않은 것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다 보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대표 문제들 위주로만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형 17번째 833번까지의 문제들을 쭉 풀고, 그 풀어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되길 바랍니다.